스포츠를 통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시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방형 축구클럽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 7월 8일 대한축구협회와 경기도교육청은 개방형 축구클럽 MOU를 맺고 운영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생활체육 참여 확대, 위장 전입 등 부정적 팀 활동 해소 및 학원 축구팀들의 선수 수급 용이를 위하여 추진되는 모델인데요. 실질적으로 개방형 클럽이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도 유용한 내용이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개방형 축구클럽은 학교 축구부와 외부 운영 축구 아카데미가 결합한 형태로 이미지와 같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A라는 선수가 굳이 학교 축구부 소속으로 활동하지 않아도 축구 아카데미 소속으로 대회나 리그의 정상적인 선수 등록을 통하여 선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축구 선수 활동을 위한 특기자 및 여러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지 중심으로 선수 활동이 가능하고,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축구부의 경우도 특기자가 아닌 선수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팀 운영에 대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시스트에서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어떠한 비영리법인 축구 아카데미가 학교 축구부와 결합될 수 있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축구 아카데미는 수익을 추구하는 영리사업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격을 득하기 위해서는 신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설립 절차가 까다롭고 설립을 하더라도 비영리로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그 비영리법인 축구 아카데미의 주요 설립 주체는 결국 학교 축구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과 같이 이 개방형 축구클럽의 주요 핵심 사항 중 하나가 학원 축구부의 안정적인 선수 인력 확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선수 수급의 방편으로 비영리 법인을 추가적으로 설립해야 되는 것이고, 이는 추가적인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며 축구 아카데미에게 제공하는 시설이 결국 축구부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차별성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셋째, 비영리 법인 설립의 주요 목적은 국가나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때문에 설립한다는 점입니다. 어찌되었던 학교 축구부나 축구 아카데미는 대부분 자신의 경제활동과 수익 부분이 주요 목적입니다만, 굳이 비영리로 자격 요건을 준다는 것은 결국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시스트가 알아본 결과 이것과 연계한 체육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대한체육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실시한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이었습니다.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은 2013년부터 국가체육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공공형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의 신규 사업 형태로서 주요 골자는 학교나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한 학교, 체육단체, 비영리법인 등 한 개 종목 이상을 대상으로 비영리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5년간 국가 예산 4억 원과 지자체 예산 1억 원을 매칭하여 총 5년간 5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공모에서 선정된 스포츠클럽 중 축구 종목을 중심으로 선정된 곳이 인천 남동 1곳, 경남 창원 2곳, 경남 남해 1곳으로 총 4곳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연계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 앞에 3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해소가 되었습니다. 설립이 어려운 비영리법인 축구 아카데미의 당위성이 보여졌습니다. 연결하여 보면 개방형 축구클럽은 축구 종목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향후 전체 스포츠 종목 육성을 위한 사업 모델로서 축구 종목을 중심으로 대한축구협회와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많은 축구 아카데미가 신규 설립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안정적인 선수 수급에 대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합동훈련의 실시 효과, 선수 기량의 수준, 그리고 학교와 축구 아카데미와의 실질적인 업무 공유 등 현실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보완하여 정착이 된다면 향후 국내 스포츠 활동을 위한 새로운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저희의 3번째 영상으로 개방형 축구클럽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